장편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 이제야 언니에게, 겨울방학 등의 소설책을 냈고요. 신작 일주일을 발표하신 최진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편집 일주일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주일에는 3편의 단편이 실려있고 그중 첫 번째 작품이 일요일, 그리고 이 소설은 은유 작가님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고 썼다고 에세이에도 쓰셨는데요. 그 책을 바탕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모든 문장들이 다 나를 가로막아서서 읽을 수가 없는 책들이 있거든요. 저는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도 쭉쭉 읽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문장들이 다 나의 생각을 가로막아서 마감이 있어서 단편을 썼어야 됐는데 다른 이야기를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책에서 받은 느낌? 그런 거를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일요일이라는 작품을 쓰게 됐는데, 어떤 책을 읽고 바탕으로 글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제가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도용할 수도 있고 그 책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가져와서 쓴다는 게 약간 좀 어려운 일인데, 쓰기를 되게 주저하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뿐인 것 같아서 썼었죠. 일주일은 자음과 모음 트리플 시리즈로 출간이 됐는데요. 3편의 단편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기획인데 처음에 제안을 받고 청소년이 주인공인 소설 3편을 한 권의 책에 담고 싶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읽은 최진영 작가님의 작품들은 데뷔작부터 꾸준하게 청소년 하자로 소설을 쓰셨거든요. 네.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어서 뒤늦게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화자로 내세워서 자꾸만 글을 쓰는 걸까? 제 어떤 기질이나 성정? 생각 같은 게 청소년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노년기는 제가 모르는 나이고 청소년기는 뭔지도 모르고 지나왔고 아직도 그 시절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한 번은 살아본, 그래서 계속 돌이켜볼 수 있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거죠. 그들에겐 발언권이 없다. 어른들은 얼마든지 발언권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네.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훈계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10대들은 발언권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당하거든요. 애어른이 되든지 철부지가 되든지 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어른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은 의무가 있고 권리는 그다지 없는 것 같은 나이?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설 화자로 많이 내세우는 것 같아요. 네. 최진영 작가님의 소설에서 어른들이 주로 가족의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양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제야 언니에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친족 마을 공동체의 어른들이 그러는데요. 작가님의 소설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이 대책 없고 참 뻔뻔하고 또 사람에 대한 예의도 별로 없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곤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어른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언니에게의 이모가 그렇고, 겨울방학이라는 단편의 고모, 또 이번 소설집에서는 금요일, 이 단편에 등장하는 화자의 엄마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들이 미성년인 화자들이 보호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어른들입니다. 작가가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런 어른이 정말 있어서 작가가 이들을 목격해서라기보다는 소설 속 인물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작가가 이런 어른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저는 진짜 어느 순간부터 현실이 가시밭길이라고 그 가시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소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세계니까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어른, 혹은 어린 시절에 내가 나의 옆에 이런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상상이 되는 그런 어른을 조금씩은 등장을 시키면서 쓰면서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이런 문장을 썼으니까 이 문장을 쓰기 이전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자, 노력해보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포함한 인물이기도 한 거네요. 네, 생각지도 않았던 때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문장으로 표현한 다음에는 현실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 내가 있을 때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쓰는 저를 위한 어떤 인물들인 네.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시뮬레이션 네. 같기도 하고요. 네. 내 삶의 시뮬레이션. 네, 연습을. 이 소설들의 쓰기에 강력한 동기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른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현실의 어른들이 이러한데 내 소설 속 인물을 통해서 좀 변명을 하고 싶은가? 세상에 이런 어른도 있어 라거나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어른도 여기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좀 큰 바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소설의 주요 독자층은 성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그 상황을 글자로 봤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어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을 우리가 더 많이 보면 좋겠다. 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세상에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세상은 좋거나 행복한 것들이 그렇게 길거나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맞아. 참 낙담하고 절망하기가 쉽지만 없는 셈 치지만 않으면 기본은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저의 저희- 굉장히 거친 문장들을 네. 되게 아름답게 정리해주고 계세요. 네, 뭐 하이파이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사롭고 지극한 안부를 전해요에서 최진효 작가님이 성장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제 나는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작가님이 성장이라는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왠지 그런 생각을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더라고요. 부정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네. 연장선. 네. 어른이 아닌 척 할 수는 없다. 네, 비겁하다. 어른이면서 네, 네.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입장인데 어른이 아닌 척 하면서 살 수 없다. 그러면 성장을 하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귤을 처음 맛봤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네, 어. 귤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유학이나 10대라는 시절이 어떤 음식을 처음 먹어본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너무 뻔해지고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는 맛, 뭐 내가 아는 사람,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말하는 방향으로 어른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자기가 아는 그것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네. 하는. 어쨌든 제 안에도 전혀 모르던 무언가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생경함, 놀라움, 두려움 같은 감각들, 의아함 같은 것들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남아 있어서 그게 계속 글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그것을 잃는 게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성장해야 할 때는 거부하지 말자. 성장해야 할 때는 성장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장을 썼고 비슷한 맥락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좀 두려웠고 소설을 씁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두려웠고 앞으로 오래오래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선언이잖아요. 이제는 오래오래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겠다. 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성장하자. 네. 글을 쓰자. 뭔가 단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최진효 작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부디 사랑을 비웃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진효 작가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